안녕하세요. 델라예요. 오늘은 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10가지 써보고 그게 과연 사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참고해서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자면 여기 그런 문장이 있어요. 현실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속의 제약을 버려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속의 제약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저는 이제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 근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출처가 불분명한데, 어떤 A형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평생 A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A형은 소극적이고 뭐 세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 O형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뭔가 O형화 되어 있는 그런 오형화되어 있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O형의 성격을 기질을 갖게 됐다고 해요. 변화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례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A형은 이래 나는 이래 라고 하는 나만의 틀 안에서만 움직인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인 거잖아요. 그것 또한 내가 만든 제약인 거죠. 뭐 기회의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변화의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은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뭐 사주, 뭐 명리학 이런 거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의 원리와 이치하고는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냥 제가 이제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굉장히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앞으로 조금씩 설명을 해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제이자 주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자주 하는 말이 짜증나 라는 말이었는데 짜증나 짜증나 그게 진짜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재밌어서 짜증나 맛있어서 짜증나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무의식 중에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언제는 인식을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입에 붙어버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1에서 10점까지의 짜증 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는 1점 짜증난 거예요. 1 정도 짜증났는데 이게 내가 표현이 되는 게 뭐 5점, 6점, 7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난 이만큼밖에 짜증이 안 났지만 아 짜증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뭔가 와전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 그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 하다못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누구는 말할 때 습관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뭐 어떤 뒷말 상관없이 앞에 아니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하다못해 꼭 자주 계속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너 숙제했어? 이렇게 본인의 자녀에게 그 말을 한대요. 숙제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제가 요즘에 고민이 뭐냐면, 말을 좀 예쁘게 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성격이 되게 털털하기도 하고 좀 보이시한 성격도 있고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그리고 제가 말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말할 때 액션도 크고, 비유나 묘사 뭐 흉내 같은 것도 좀 잘 내는 편이고, 아무튼 그러기도 하고, 제가 또 성격이 약간 와일드한 것도 좀 있고,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리고 제가 많이 듣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그런 식이고, 어떻게 약간 안 좋게 보자면 센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첫인상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제가 말 안 하고 안 웃으면 뭐 좋게 말하면 뭐 세련돼서 도시적이야 이런 말도 들을 때도 있지만, 되게 기가 세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도 있는데, 가끔은 너무 세다는 쪽에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똑같이 만약에 A와 저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A가 화를 낼 때랑 제가 화를 낼 때랑 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굉장히 액션이 과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제 직장 동료가 말을 좀 천천히 해봐, 느리게 해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조곤조곤. 그래서 아 그래야지. 근데 이 얘기를 한 명한테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노력해봐야겠다. 저는 이걸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꼭 자주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제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내 언행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아, 이 말의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유지하시면 되고, 아, 이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어, 이것 때문에 남들의 대화가 좀 오해가 살 수도 있겠다, 뭐 그런다고 하면 고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과제이자 주제인데요. 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하나만 덧붙여 보자면, 제가 이 책을 책의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어떤 행동 지침을 해야 되냐에 보면, 이제 여기에는 최근에 가장 강렬했던 어떤 감정이 올랐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라. 그게 짜증이든 우울이든 분노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감정을 느끼게 한 근거가 무엇이냐, 반드시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니,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제 지인이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반 친구가 이렇게 장난을 걸어서 떠들었다고 담임선생님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벌을 서고 있는데,
제 지인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짜증나고 뭐 억울하고 담임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이 친구가 원망스럽고 막 여러 감정, 이런 조금 더 부정적인 감정에 놓여서 그냥 벌 쏘고 있는 게 창피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담임 선생님이 싫어지고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같이 벌을 서고 있는 그 친구는 교실 안에 있는 다른 친구와 계속 눈을 맞추면서 장난을 치고 히히덕거리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한심했나 봐요. 그래서 너는 이 상황이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이 좀 충격을 먹었나 봐요. 뭐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 반응하는 감정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은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맨날 배신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계속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맨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맨날 사람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뭐 아니면 나쁜 남자 여자만 만나서 연애를 좀 잘 못해서 뭔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시기는 자꾸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게 뭐 에너지적으로, 또는 뭐 파장이 바뀌기 위해서, 또는 내 사주 운세가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믿어요. 하지만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 행동을 개선하는 게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에는 조금 어렵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예시를 들은 것 뿐이고, 그래서 결국에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든 또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번의 주제, 그리고 오늘의 주제, 그리고 앞으로의 주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노트에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 자주 하는 말을 내가 왜 할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 또는 고치고 싶은 말 이런 걸 있으면 한번 노력해보자. 네,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뭐 여러분이 기간을 정해서 숙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